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20여일 뒤면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이제 결정이 될 텐데요. 지금 봐서는요, 뭐 초박빙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지지율에서도 엇비슷하고요. 거의 같게 나오더군요. 최근에 보면은 해리스가 한 1% 정도 앞선 것도 있고 같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뭐 그야말로 뭐 48대 48 이런 조사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숨이 막힐 정도로 턱턱 숨이 막힐 정도로 그냥 초박빙인데요. 미국 대선은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그 경합지구 7곳 그 정도죠. 거기서 지금 트럼프가 약진을 하고 있다 이런 어떤 분석도 있고 거기도 지금 초박빙이다 이런 또 분석도 있습니다. 뭐 결국 까봐야 되겠죠 나중에. 자, 그건 그렇고요. 만일에입니다. 뭐 제가 뭐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말이죠. 세계의 질서에도 상당한 영향이 이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엄청난 변화가 또 따를 수도 있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한반도를 향한 트럼프의 어떤 정책, 이런 것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와도 문제지만 북한과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트럼프는 이례적으로 김정은을 여러 번 만났잖아요. 그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 중에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북을 그냥 불량 국가, 깡패 국가로 취급했는데 이 트럼프는 특이하게도 북의 최고 실력자를 이렇게 여러 번 만나면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했어요. 그 트럼프의 속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걸 놓고도 한때 논란이 많았죠. 우파 유튜버들 중에 이제 특히 이제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트럼프의 빅픽처라고요.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게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가령 이런 식이죠. 주한미군을 빼가지고 북한에 주둔시킨다. 이런 이야기까지 막 했었죠.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그게 이제 궁극의 이제 그 목적, 트럼프가 갖고 있던 어떤 세계 구상,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그림들인데요. 그 그림의 조각조각들이 나중에 다 맞춰지면 그 퍼즐 이렇게 맞춰지면은 경악한다라고 이제 주장하더군요. 트럼프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근데 일반적인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트럼프를 특별히 그 아주 이제 이렇게 지지하고 좋아하고 트럼프의 그 속성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던 그런 정치인과 다르다라고 믿는 소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트럼프가 그리는 그 그림이 완성되어야지만이 인류가 뭐 앞으로 뭐 이렇게 잘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뭐 믿고 이런 것보다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일종의 음모설하고도 관계가 되는 건데요.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뭐 프리메이슨부터 해가지고 일루미나티까지 이어지는 이런 세력들 있잖아요. 거기에 맞서는 존재는 트럼프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 그 연장선에서 부정선거도 말이죠. 트럼프가 되어야지만이 부정선거가 규명이 된다, 밝혀진다라고 믿고 있고요. 자, 그 이야기를 제가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에게는 그런 이미지, 그런 어떤 뭐랄까 성격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속에서 만일에 이 사람이 진짜 다시 건너뛰는 대통령이 되는 거죠. 대통령 떨어지고 대통령 이런 식인데 아주 드문 케이스라 그러죠. 아주 없었던 건 아니지만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정말 드문 케이스인데요. 자, 그 트럼프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누군가 정언을 해줬죠. 트럼프, 김정은이 기회가 있으면 네 배에 칼을 꽂을 X라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말했는가 하면요. 고든 손들런드라고요. 전 유럽연합 EU 대사입니다. 예, 이 사람이 포린 폴리시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 얼마 전에 이제 나왔었죠. 2024년 5월경에 나왔던 이게 이제 인터뷰였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차에 동승해가지고 있었는데 김정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그 X는 기회가 있으면 네 배에 칼을 꽂을 놈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X는요. 영어로는 fuck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이게 이제 뭐 그 X가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그 놈을 말할 수도 있는데 그 놈보다도 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가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
그런 이제 그 이야기의 그 진실성, 그놈은 언제든지 내 등에 이제 칼을 꽂을 놈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잖아요. 자, 그게 트럼프가 진담이냐 아니면 약간의 그 농담이 섞인 말이냐라는 것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워낙 이렇게 뭐가 폭탄 발언 같은 것을 또 잘하잖아요. 이 트럼프가. 그래서 이 이제 그때 이제 그 질문을 했고 이제 들었던 손덜런드 전 유럽연합 대사는요. 그것을 이제 진짜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측 불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큰 인물인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파트너가 되었을 때는 그야말로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는 인물이다. 이런 말도 했고요. 그러면서도 상당히 섬세한 면도 있다. 매우 섬세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요. 약간 전쟁광, 미치광이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다른 아주 섬세한 면도 있다. 이런 어떤 말을 했습니다. 좌우지간 과거에 나갔던 기사이긴 하지만요. 이 사람이 김정은에 대해서 특별히 물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이제 상기시키는 측면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린 거고요. 김정은에 대해서 경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만나더라도 그냥 김정은은 원하는 대로 그냥 춤을 출 사람은 절대 아니다. 자기 속을 갖고 있고요. 큰 그림을 갖고 김정은을 만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또 이 트럼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썸네일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요.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이제 자꾸 다가가고 김정은은 또 트럼프에게 매달립니다. 이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둘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 2019년 북미 정상회담, 뭐 우리로서는 정말 뼈아픈 회담이 됐죠. 어쨌거나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던 시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큰 선거, 지방선거가 있을 때 아닙니까? 그때 저기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등등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선거를 완전히 망쳐버렸죠. 그리고 모든 여론의 언론의 관심은 거기에 쏠려 있어가지고요.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선거 분위기가 일지 않았던 그 지방선거였는데 역대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요. 보수가 가장 크게 진 선거가 바로 그거 선거였죠. 그 지방선거. 그때 대구시장 경북지사만 딱 살리고 모든 선거가 그냥 저쪽으로 다 넘어갔잖아요. 그렇게 크게 지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 원인 중에 한 개가 바로 트럼프 그리고 이렇게 김정은의 만남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죠. 선거 하루 전날 또 그런 식으로 만나버렸으니까 그냥 모든 언론이 좌우지간 그때는 그 이야기만 했습니다. 선거 이야기는 곁다리였다니까요. 아, 정말. 그래서 이 트럼프는요, 우파 보수들이 싫어하는 그런 인물이죠. 열이면 7, 8은 싫어하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또 주한미군 그 주둔비를 자꾸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자, 그렇지만요, 그것과는 별개로 트럼프는 나름대로 자기 나름의 어떤 그 빅픽처 큰 그림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정확히 캐치하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자, 이 트럼프는 분명히 한국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또 할 겁니다. 지금 한미 간에 방위비 이제 이렇게 올리는 것도 지금 결론을 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냈는데 이걸 만일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그걸 그대로 인정할 것인가? 분명히 거기에 다른 또 제안을 할 것으로 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김정은과도 잘 지내고 있고 한국하고도 자기네 나름으로는 잘 지낸다라고 이제 주장하는데요. 과연 그런가요? 한국과 훌륭한 거래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것은 립 서비스 같아요.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자, 주한미군 언급한 트럼프 한국과 훌륭한 거래 김정은과도 잘 지낸다 이런 뉴스가 쫙 나오니까 좋게 보입니다. 그렇게 싫지는 않은데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런 식으로 김정은을 이제 가끔씩 언급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볼 것은 이 김정은이 갖고 있는 어떤 무기라고 하면 핵을 가졌다라는 게 가장 큰 무기일 수도 있는데요. 저거는 방어수단으로서는 핵이 최고의 방어력을 갖고 있잖아요. 핵을 가진 나라는 함부로 침공을 못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가령 우크라이나가 핵을 가졌더라면은 러시아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달려들기가 쉽지 않겠죠. 그것처럼 말이죠. 핵을 가진 김정은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게 참 관건인데 지금까지는요. 전번에 이제 대통령 할 때는 김정은으로부터
핵을 포기하게 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추진했어요, 사실은. 핵을 포기하게 되면 뭐 경제적으로 큰 지원을 하겠다 이런 식이었는데, 근데 그거는 북 입장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북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만든 게 그 핵인데, 그럼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아마도 이제 이렇게 이 분석가들이 이제 볼 때는요, 북이 이미 핵을 포기케 하기에는 북으로 하여금 뭐 그런 어떤 선택을 하게 하기에는 늦었다. 그래서 북의 핵을 아마 트럼프가 인정해 줄지 모른다. 그런 어떤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로서는 그것 썩 이렇게 달갑지 않은 상황이지만 트럼프는 트럼프의 계산이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김정은으로부터 뭐를 또 이렇게 받아내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또 트럼프에게서 얻으려고 하는 게 있죠. 지금 어쨌거나 핵 때문에 말이죠. 엄청난 경제 제재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모든 어떤 이 생활 필수품 이런 것들이 부족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름 이런 것도 말이죠. 아무래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굉장히 국가적으로 큰 어떤 뭐 위기에 처해 있다 할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죠.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라고 합니다. 북이 요즘. 예전에 뭐 그 250만 명이 뭐 죽어나가던 그 시절과 비교해서도 뭐 특별히 나을 것 없다. 이 정도인데요. 그래서 김정은으로서도 어쨌거나 이 제재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제재를 풀자면은 자우지간 미국 대통령을 설득을 해야 되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크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핵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핵을 인정받으려고 한다. 그리고 자기 체제를 또 보장받으려고 하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은 자,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원하는 거고요. 그걸 해야지만이 북의 인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이렇게 신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북의 인민들이 아마 갈등 혹은 분노가 극에 달했을 겁니다. 살림살이가 안 되잖아요. 전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통제로 지금 강제로 뭐 억압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속에서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게 다른데, 자, 김정은은 그걸 그런 식으로 원하는데, 그럼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뭘 원하겠습니까? 독재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북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기는 어렵고, 그 뭐 핵을 포기하라 그것도 지금 어렵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에는요, 트럼프의 빅픽처 큰 그림 말고는 설명할 게 없다. 그래서 주한미군을 여기서 빼가지고 북으로 진주시킨다라는 그 계획이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런가 하면요, 이 트럼프는 대중국, 대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미군을 북에 진주시켜버리면은 한반도 문제도 전체적으로 다 해결되고 한 방에, 그러면서 중국의 목을 이제 이렇게 탁 틀어지고 러시아도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좀 뭐 신의 한 수죠, 사실은. 그래서 평양은 평양대로,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여기도 럭비공이거든요. 김정은도 럭비공이고 트럼프도 약간 그런 기질이 있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면은 그런 거래도 할지 모른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진짜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다 그러면 트럼프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을 갖고 있는 거죠. 세계 구상, 트럼프의 세계 전략 구상에 있어서 이 한반도 정책은 아마 그 퍼즐 중에 한 개일 텐데, 수없이 많은 퍼즐 중에 한 개일 텐데, 그런 정도의 파격을 자기가 지금 도모한다 그러면요, 그야말로 이제 중국을 향한 어떤 거대한 어떤 그 구상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요즘 중국하고 이제 북한하고 관계가 조금 멀어져 있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 김정은이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사실 김정은도 위험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요, 인민들로부터 지금 사실 불신임 받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요즘 하는 이야기가 나에게 10년만만 더 시간을 준다 그러면 충분히 이 밥에 고깃국을 먹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한다 그러잖아요. 충분히 생활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인민들에게 이제 공갈포를 때린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하자면은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불가능해요. 100년이 가도 안 된다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같은 세계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때 이제 트럼프가 이제 어떤 제안을 하느냐, 김정은이 또 어떤 결론을 내느냐,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충격적인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충격적인. 경제 제재를 풀고 경제적으로 이제 일을 쓸 수 있도록 이제 미국이 좀 도와주면서, 미국은 미국의 세계 전략을 이제 이루는 데 있어서 트럼프가 김정은을 잘 활용해 가지고 지렛대로 활용해서 중국을 완전히 이제 이렇게 견제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과연 그게 맞을 것인지는 뭐 가봐야 되겠죠, 제가는.
트럼프 김정은이 나 좋아해서 미국도 안전했던 것이다. 핵을 가진 나라는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 트럼프 사석에서 김정은, 요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네요. 기회 있으면 4배의 칼 꽂을 X 발언. 트럼프 북한 김정은과 잘 지냈다. 나를 그리워할 것이다. 탈북 외교관 리 일규 BBC 인터뷰 김정은 트럼프 재집권 간절히 원하고 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죠. 자, 이 사람 탈북 외교관 리 일규 전 쿠바에서 근무했던 외교관이죠. 참사라고 하는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요. 태영호 전 의원보다도 사실 직급은 더 높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인터뷰를 통해서요. 김정은과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는데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정무 참사라 그러죠. 이 사람이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해 2023년 11월 그때 망명을 했는데 국내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죠. 이 사람이 최근에 말이죠. 북한의 대미 목표는 첫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돌리는 것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돌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과의 직접 수교,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경제 지원입니다. 경제 지원. 지금 북은 경제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과 함께 전폭적인 경제 지원을 바라고 있다. 지금 북한 자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북한 인민들의 뭐랄까 분노가 극에 달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먹고 사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지 않으면은 김정은도 사실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리일규 참사는요. 북미 대화는 과거에는 통일전선부, 통전부라 그러죠. 거기서 이제 주로 이렇게 맡아서 했는데 이제는 바뀌었다. 외무성에서 아마 이것을 이제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무성도 미국에 붙어서 큰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힘든 어떤 싸움이 될 것이다. 미국과 협상 자체가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네요. 그런가 하면 북한 주민들은 미국이든 그 어떤 나라가 됐든 관계가 좋아졌으면 하는 것은 명백하다. 과거와는 다르다. 과거에는 미국 하면 그저 뭐 성냥이가 어떻고 미제가 어떻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헐뜯었잖아요. 나쁘게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다 그래요. 미국의 적개심을 가지거나 한치도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마인드는 사라지고 없다. 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중 관계가 현재 소원해져 있죠. 북한이 지금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면서 북한하고 중국하고는 조금 소원해져 있는데 그것은 분명하지만 대중관계 회복은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급선무가 아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지금 러시아로부터 최대한 이익을 얻는 것이 당면한 목표이다. 군사 안보적으로 러시아로부터 얻을 건 다 얻겠다라는 거죠. 그중에는요 핵잠 싸움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일본을 잘 털어쥐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김정은의 노림수다. 사실 경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뭐 산업화를 이렇게 일으키려고 하면은 일본의 도움이 절실하죠. 사실은 우리 남쪽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북은 완전히 이 국가로 나갔잖아요. 남쪽으로부터는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는다.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는다. 어떠한 만남도 이렇게 갖지 않는다라는 게 북의 기본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을 잘 활용한다. 이쪽으로 지금 틀고 있다. 이쪽으로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요. 어떤 경우에도 북한 입장에서는 버려서도 안 되고 떨어질 수도 없는 사이죠. 원래는. 그래서 중국 또한 북한을 그렇게 함부로 버릴 수가 없다. 때문에 러시아의 단맛이 다 빠지고 나면 러시아도 이제 이용해 먹을 대로 이용해 먹고 나면 그것도 미국도 이제 그렇게 해 먹고 나면은 그때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하네요. 김정은이 기차 타고 중국 베이징 한번 다녀오면 중국과 북한의 문제는 다 해결된다.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리일규가요. 또 그 남북 관계의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년 말 두 국가론 김정은이가 이제 그 두 국가론을 지금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나온 말이 아니고 전략적 결정이다. 그런 전술적 차원에서 뭐 이렇게 잠시 그리 언급하고 말 것이 아니고 진짜로 북한이
두 국가론으로 갔다. 남은 남쪽으로 북은 북쪽으로 그런 식으로 각자 따로따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적 결정으로 본다.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최소 10년 안에는 이 전략적 결정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남과 북은 이제 완전히 두 나라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북한이 너무도 어려운 상황, 생활하기가 어렵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북한 인민들이 지금 굉장히 이 김정은에 대한 분노가 커졌다. 그래서 이것을 달래기 위해서 북한 인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뭔가를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김정은이가 요즘 하는 말이 나에게 10년 만의 시간을 다시 주라. 10년만 시간을 준다 그러면 김일성 주석이 염문하던 이밥과 고깃국을 먹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그래요. 그래 김일성이가 그 언제적입니까? 이밥에 고깃국을 먹이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선동을 했는데 그게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김정은이가 나한테 시간만 준다 그러면 충분히 등 따시고 배버리게 해주겠다라고 지금 떠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거는요, 그 정도로 지금 평양의 상황이 어렵다. 그리고 주민들도 지금 어떤 형태로 그 분노가 표출될지 알 수도 없고요. 이런 식이면 군인들 뭐 조용하겠습니까? 군도 예전만큼 이렇게 지원이 잘 안 되니까 거기 내부도 지금 불만이 커져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칫하면 무슨 봉기 같은 게 일어나는 게 아닌가, 쿠데타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리일규 참사에 따르면은 북한 정권 붕괴로는 어렵다, 쉽지 않다라고 하네요. 김정은의 안정적인 권력 승계도 북한 내부를 장악하고 있는 조직 지도부가 워낙 강하고 통제 체제가 워낙 이렇게 엄중하기 때문에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다. 그 나름으로 체제 유지 시스템이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합니다. 자, 아무튼요, 한때 김정은의 표창장을 받기도 한 엘리트 외교관 출신 리일규 참사는 지난해 11월 초 가족들과 함께 망명을 해서 지금 한국에 정착해 있죠. 자, 그리고 말이죠. 어쨌거나 김정은의 그 속내 그리고 트럼프의 속내 둘이 일치하는 지점이 과연 있는가 이게 지금 관점이 가장 이렇게 관전 포인트인데요. 김정은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가장 큽니다. 경제적 도움을 그리고 경제 제재 해제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와 함께 핵을 완전히 인정받으려고 할 겁니다. 핵을. 더 이상 이제 우리 핵에 대해서 딴지 걸지 말고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이걸 인정해달라. 뭐 이런 것을 주장하겠죠. 핵을 포기하라고 하는 게 기존에 미국의 이제 전략이었는데 그게 지금 쉽사리 될 것 같지 않잖아요. 트럼프도 알 만큼 알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다른 카드를 갖고 김정은과 협상을 하지 않겠나 이런 어떤 분석과 전망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주한미군을 빼가지고 북한으로 이렇게 진주시킨다? 이거는 너무도 이제 공상에 가까운 어떤 파격적인 그런 카드이기도 한데 근데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북한이라고 하는 땅이 사실은 이 자유진영하고 저렇게 공산진영하고 딱 중간에 지금 교두보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완충지대처럼 딱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 만일에 주한미군이 북한에 가 있으면은 김정은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시진핑이라든가 푸틴 같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겠죠. 바로 자기들 턱 밑에 그냥 뭐까지 지금 뭔가 이렇게 칼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털어지는데 가장 강력한 수단을 갖는 셈이 됩니다. 미국의 대세계 전략, 대중국 전략, 대러시아 전략, 그리고 트럼프가 그리고 있는 빅픽처 그런 것들이 그런 것과도 다 연결이 된다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어떤 변화가 따를 수도 있겠죠. 사실 민주당 정권 바이든이라든가 해리스가 만일에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비교적 지금과 비슷하게 안정된 상태로 갈 겁니다. 큰 변화가 없는. 그런데 다이나믹한 뭔가 이렇게 큰 변화가 따르게 하는 것은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텐데요. 그것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영향으로 다가올지 유리하게 다가올 것인지 불리하게 다가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겠는데 제가 얼핏 봐서는요. 진짜로 이제 트럼프가 그런 거대 구상 국제 전략을 크게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런 큰 그림 속에 이 한반도 정책 혹은 대중국 관련한 어떤 전략들 이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글쎄요. 제가 봐서는 한반도는 진짜로 완전한 평화가 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크게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 아무튼
트럼프가 이번에 만일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4년 전, 5년 전, 6년 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는 진짜로 실현하려고 할 텐데요. 그야말로 진짜로 한반도에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이든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솔직히. 진짜 완전히 더 멀어져 버렸고,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니들은 니들끼리 살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자 이건데 말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현상을 타개하자면은 트럼프의 역할도 필요한 것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지금 변화가 필요하다 싶으면은 트럼프가 맞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트럼프가 위험하다. 트럼프는 믿을 수 없다. 트럼프는 우리 대한민국의 해로운 존재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당선 안 되는 게 낫겠죠. 자, 아무튼요, 북은 지금 일본을 이용해서 경제를 지금 어떻게 지금 발전시켜 보려고 하는 생각들, 그리고 트럼프를 잘 활용해 가지고 저런 봉쇄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먹거리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속내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겠다 이런 어떤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정말 파격적인 어떤 변화도 따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